안녕하세요. 헤이즈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별자리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별자리 설명에 해당하는 영상은 밑에 타임라인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달과 같이 댓글 타로카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에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별자리 운세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별자리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양자리 분들의 경우 이번 3월은 조금 불편하고 고립된 느낌의 한 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양자리의 주인인 화성은 3월 한 달간 12하우스 물고기 자리에 위치합니다. 12하우스는 중앙에서 벗어난 곳이자 내가 볼 수 없는 곳으로서 나를 음해하고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하우스입니다. 내가 이런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아주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연결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자꾸 부딪히고 어긋나서 이것이 나를 뒤에서 공격하거나 씹어대는 물상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12하우스에서 가장 유의미하게 드러나는 키워드 중 하나는 구설수와 뒷담화인데, 이번 한 달은 양자리 분들처럼 되게 강하고 직선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분들에게는 항상 너무 솔직한 거 아니냐, 아니면 왜 저렇게 남들 의식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양자리 분들이 무서워서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서 수군거리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이번 달에 주의해야 될 것 중 하나는 바로 쉽게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자리로 다른 행성들이 넘어가지만 그래도 3월 초중순까지는 여러 행성들이 12하우스 물고기 자리에 계속 머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 자체를 남겨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나의 약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을 내가 믿고 있는 사람에게 쉽게 공유한다면 이것이 나를 찌르는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구설수와 뒷담화 등을 내가 알게 된다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화성이 북노드와 계속 합해 있는데 노드 자체가 불안정성과 변동성, 그리고 범죄와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12하우스에서 사건을 발생시킨다면 생각보다 큰 위험이나 손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월부터는 내가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양자리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어떤 문제나 사건, 사고, 구설수나 뒷담화 등에 너무 휘말리지 말고 양자리의 원래 특성처럼 앞만 보고 직진하는,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내며 계속 직진해가는 그런 한 달이 되게끔 자신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별자리의 행성이 입궁할 때는 작든 크든 사건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3월 3일에 화성이 물고기 자리로 입궁하며 3월 7일에는 금성이 양자리로 입궁하게 됩니다. 금성은 사랑과 애정의 행성이고 저렇게 양자리로 들어올 때 관련된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혹여나 이때 썸을 타는 사람이 있다면 저때 약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3월 21일에는 태양이 양자리로 입궁합니다. 태양은 내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행성입니다. 그렇기에 양자리 특유의 본성과 너무 잘 맞기에 태양은 양자리에서 엑절테이션합니다. 즉 3월 후반부부터 4월까지는 양자리 분들이 원하는 일을 마음껏 펼치고 자신감 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으니 3월 초중반까지만 어떤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20일에는 화성이 금성과 컨트라엔티션합니다. 금성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애정의 행성이기에 일견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컨트라엔티션은 사건을 발생시키기는 하는데 조금 격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미 만나고 있는 분들에게는 다툼과 불화의 사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날은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25일에 양자리에서 태양이 토성과 컨정션합니다. 토성은 현재 펄하는 상태에 위치해 있기에 태양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토성은 10하우스와 11하우스의 로드로서 내 직업이나 직장 상사, 그리고 여러 친구들을 나타냅니다. 내가 목표하는 태양적인 가치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느낌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자리의 3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드 7번 카드가 나왔네요. 한 남자가 칼 5자루를 훔쳐 달아나며 뒤를 돌아보는 카드입니다.
이번 달 양자리 분들의 주변에는 여러분의 공을 가로채거나 뒤에서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존재하기 쉽습니다. 지금은 정면 승부를 하기엔 여러분이 잃을 것이 많다 보니 조금은 억울하더라도 지금 당장 칼을 빼들기보다는 상대가 방심할 때까지 기다리며 조용히 힘을 비축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3월 후반부부터는 괜찮으니까요. 양자리 분들 3월달 파이팅입니다. 아래 댓글 이벤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소자리 분들의 경우 이번 3월은 조금 혼란스러운 한 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황소자리의 주인 행성인 금성은 3월 초까지는 11하우스 물고기 자리에서 액절테이션이라는 아주 강하고 길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3월 7일부로 양자리로 입궁하게 됩니다. 양자리는 황소자리 기준 12하우스가 되는 흉한하우스입니다. 12하우스는 중앙에서 벗어난 곳이자 내가 볼 수 없는 곳으로서 나를 음해하고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하우스입니다. 내가 이런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아주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연결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자꾸 부딪히고 어긋나서 이것이 나를 뒤에서 공격하거나 씹어대는 물상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12하우스에서 가장 유의미하게 드러나는 키워드 중 하나는 구설수와 뒷담화인데 황소자리 분들이 너무 착하고 순한 분들이다 보니 평소에는 누구와도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내지만 저렇게 운이 안 좋은 시기에는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뒷담화를 당하는 식으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순둥순둥하다 보니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딱히 반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못되게 괴롭히고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런 걸 해소하는 용도로 황소자리 분들이 공격을 당하는 그런 식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달에 주의해야 될 것 중 하나는 바로 쉽게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하우스 자체가 뒷담화와 구설수로 점철된 공간인데 내가 여기서 디트리먼트라는 힘을 잃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 자체를 남겨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약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을 내가 믿고 있는 사람에게 쉽게 공유한다면 이것이 나를 찌르는 무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살펴보자면 금성은 3월 7일 양자리로 입궁합니다. 언제나 행성이 별자리로 새로 들어갈 때는 작던 크던 유의미한 사건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12하우스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황소자리 분들은 계속해서 조금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금성이 해왕성과 컨정션하게 됩니다. 해왕성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혼란과 기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2하우스에서 뒤틀이하며 힘을 잃고 있는 금성에게 해왕성 키워드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가령 나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누군가가 꾸며내서 내가 한 것처럼 소문을 낸다거나 아니면 혼란과 착오로 기존에 진행하던 일에 차질이 생긴다던가 등의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또 토성을 만나기에 사실상 이런 사건들이 모두 융합되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토성은 현재 양자리에서 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토성은 9하우스와 10하우스의 로드인데 10하우스는 직장이나 직장 상사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금성이 12하우스에서 해왕성을 낀 채로 흉한 상태의 토성과 컨정션한다? 이거는 굉장히 흉한 상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떠오르는 물상은 너무 많지만 가령 혹시 직장에서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분과 연애 관계에 비스무리하게 진행되는 사건, 혹은 같이 술을 한잔 하러 간다던가 이런 식의 사건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관련된 흉사의 물상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물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이 시기에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월 20일에는 금성이 화성과 컨트라엔티션합니다. 화성은 흉성이며 12하우스 그리고 7하우스의 로드이기에 연애 관련해서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상한 구설수나 뒷담화에 연루되지 않도록 이번 한 달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황소자리의 3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컵 5번 카드가 나왔네요. 쓰러진 3개의 컵을 보며 슬퍼하고 좌절하는 카드입니다. 이번 한 달이 특히 황소자리 분들에게 여러 가지 트러블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달인 것도 맞고 실제로 저렇게 컵이 3개 정도 엎어지는 사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 시기가 잠깐 흉한 거고 아직 우리 뒤에는 2개의 컵이 또 서 있으니까요. 다음 달에는 저 쓰러진 컵을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렇게 이번 달에 조금 흉사나 트러블 혹은 마음고생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마시고 이번 달 좀 흉하다고 했으니까 잘 한번 버텨보자. 이런 느낌으로
3월달을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댓글 이벤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의 경우 이번 한 달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며 나의 지원군들에게 큰 도움을 기대해봐야 되는 한 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쌍둥이 자리의 주인인 수성은 10하우스 물고기 자리에 위치합니다. 점성술에서 좋고 나쁜 여러 가지 상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게 바로 물고기 자리에 수성이 위치하는 것입니다. 수성은 물고기 자리에서 흉한 상태인 디트리와 펄 상태에 모두 처하게 됩니다. 수성은 말과 글, 지식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전달하는 행성인데 물고기는 하나의 중심이나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이 말도 저 말도 맞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너무나도 흔들리는 행성이다 보니 정확한 팩트를 제시해야 하는 수성이 가장 힘을 잃는 자리이기에 흉한 상태인 디트리와 펄 상태에 모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성은 3월 후반부까지 계속해서 역행하게 됩니다. 역행은 일이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해야 하기에 시간이 늦어지며 어떤 경우 아예 방향성을 바꾸어 다른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디트리 펄 역행 상태라는 삼중첩의 흉한 상태로 인해 평소보다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며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경우 오류를 내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는 열심히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막상 다른 사람이 읽어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글이 쓰여져 있다던가 이런 식의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말과 글에서 혼란과 오류, 모순투성이들이 발생하기 쉬운 한 달이 될 것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3월 후반부까지 지속될 수 있는데 특히 더욱 그러한 모양이 주목받아 긴장감이 폭발하는 때가 있다면 3월 7일 전후로 역행하는 수성이 계속 태양에게 컨버스트 당하다가 카지미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카지미는 태양이라는 아주 밝고 강한 대부분 윗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호가호위하며 내가 그 힘을 얻게 되는 물상입니다. 대부분은 수성 능력을 올려주는 형태로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카지미 수성 중에 작가분들이 많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조금 물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상태가 굉장히 메롱한 상태에서 주목을 받게 되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또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치달을 수 있는 쉽지 않은 상황에 노드까지 끼어 있으니 사실상 더더욱 혼란과 오류, 모순투성이의 사건들이 발생하기 쉬운 것이겠죠. 다만 이러한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을 의외로 거의 완벽하게 도와주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목성입니다. 목성은 수성이 위치한 물고기 자리의 주인으로서 정말 다행히도 목성이 커버쳐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목성은 현재 2하우스에 위치하며 7하우스와 10하우스의 로드가 됩니다. 2하우스는 나를 지지해주고 좋아해주는 나의 지원군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7하우스는 나의 배우자와 동업자, 그리고 10하우스는 나의 직장 상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기에 여러 혼란과 오류가 발생하는 때에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 분들은 평소 쌓아놨던 인덕을 잘 발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짜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애인, 배우자, 그리고 윗사람 중에 나를 강력하게 도와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다거나 내가 쉽게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이들과 함께 논의해보고 이들의 조언을 듣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는 나 스스로는 자신감이 없지만 이들의 도움으로 인해 제법 괜찮은 결과물을 낼 수도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쌍둥이 자리의 3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워 카드가 나왔네요. 번개를 맞고 무너지는 탑에서 사람들이 추락하는 카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쌍둥이 자리의 주인 행성인 수성의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리스크 있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이번 달을 무난하게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으며 탑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성이라는 아주 훌륭한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또 잘 받쳐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들의 도움과 조언에 기대어 이번 한 달 잘 넘겨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 이벤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자리 분들의 경우 이번 한 달은 금전적인 문제의 조심과 직장에서의 여러 사건들이 중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목성은 계속해서 개자리에 위치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배움, 지식, 이동 관련된 길사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목성 키워드에 해당하는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 등을 도전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계속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월 달에 들어오면서 개자리의 주인인 달은 파라우스에 있는 물병 화성과 가장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개자리 분들의 경우 달이 어떤 행성과 가장 먼저 만나느냐가 한 달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지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파라우스의 물병 화성과 어포지션이라는 흉곽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파라우스는 투자나 대출 등 금전을 리스키하게 운영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흉성인 화성이 파라우스에 위치하기에 해당 키워드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달이 가장 먼저 만나는 행성 또한 화성이고 어포지션이라는 아주 흉한 각으로 만나게 되니 위에서 말씀드린 키워드로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식이 굉장히 활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탑승하여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거나 혹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엄청난 빚을 지고 대출을 받아서 주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항상 처음은 계획이 완벽합니다. 어차피 지금 상승장이니까 조금만 먹고 원금은 다시 돌려놓은 채로 투자를 진행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투자이기에 언제나 보수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자리 분들의 경우 현재 이러한 물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주 명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투자를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이 계획을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유의미한 사건이 있다면 3월 3일 처녀자리와 물고기 자리에서 달과 태양이 관여하는 개기월식이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월식의 전 과정을 관측할 수 있어 보름달과 함께 붉게 변하는 모습을 육안으로 안전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보기에는 되게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일식이나 월식 때에는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날짜를 앞뒤로 전후하여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태양과 달, 노드가 섞이며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것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사건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유명인들이 이때 태어나기도 하고 이때 에너지를 받아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라우닝이라는 노래를 부르신 우즈 조승연 님이 그렇죠. 이 부분은 블로그에 자세하게 적어 놓았으니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때 엄청난 큰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는 케이스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인생에 기록될 수 있는 엄청난 큰 흉사로 남을 수도 있으니 이때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혹시 이때 무언가 일을 계획하셨다면 이때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계획하셨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계자리의 3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드 8번 카드네요. 눈이 가려지고 8개의 칼에 둘러싸인 채 묶여있는 여인의 카드입니다. 계자리의 주인 행성인 달이 가장 먼저 만나는 행성이 파라우스 물병 화성이다 보니 금전적인 사안, 특히 투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개기월시까지 발생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달이 될 수 있으니 계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너무 욕심을 내거나 잘못 방향성을 잡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으니 이번 달은 리스키한 선택을 피하고 조금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음을 카드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목성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으니까요. 금전 사안만 주의하시면 이번 달 괜찮게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댓글 이벤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자자리 분들의 경우 조금 늘어지고 게을러지는 한 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자자리의 주인 행성인 태양은 파라우스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파라우스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바로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오늘 하루만 좀 쉬어가고 싶은데 라던가 이미 좀 많이 했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이 들기가 쉬운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전부 이겨내고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경험상 파라우스가 두드러질 때에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또한 현재 위치하고 있는 별자리도 물고기 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도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 달려나가기보다는 조금 편안한 상태에서 쉬고 싶어하는 마음과 좀 더 의미가 다 있는 별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한 달은 일단 해야 할 것들은 해야 하겠지만 그 이상의 성과를 내려고 한다거나 엄청난 결과물을 내놓으려는 목표를 세우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3월 6일 전후로 태양이 목성과 트라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현재 태양이 위치하고 있는 물고기 자리의 주인인 목성이 아주 길한 각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차트에서 목성이 의미하는 공공기관이나 창작이나 투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키워드를 계획하셨다면 이때 좀 더 좋은 기운을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3월 17일에는 태양이 토성과 컨트라엔티션으로 만납니다. 토성은 현재 흉한 상태이며 컨트라엔티션이라는 각 또한 그리 좋게 발현되기는 어렵기에 이때는 흉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성은 6하우스와 7하우스의 로드이기 때문에 엄청난 과로를 해야 할 일이 있다거나 배우자 및 이성 친구와의 갈등으로 사건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후 3월 21일 전후로는 태양이 양자리로 입궁합니다. 이때부터는 태양이 8하우스가 아닌 9하우스로 들어가면서 엑절테이션이라는 아주 강하고 길한 상태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파워풀한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속도를 내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야 한다면 사자자리 분들은 3월 21일 이후로 프로젝트를 계획하시고 추진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유의미한 사건이 있다면 3월 3일 처녀자리와 물고기 자리에서 달과 태양이 관여하는 개기월식이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월식의 전 과정을 관측할 수 있어 보름달과 함께 붉게 변하는 모습을 육안으로 안전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보기에는 되게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일식이나 월식 때에는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날짜를 앞뒤로 전후하여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태양과 달, 노드가 섞이며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것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사건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유명인들이 이때 태어나기도 하고 이때 에너지를 받아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라우닝이라는 노래를 부르신 우즈 조승연 님이 그렇죠. 이 부분은 블로그에 자세하게 적어 놓았으니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때 엄청난 큰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는 케이스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인생에 기록될 수 있는 엄청난 큰 흉사로 남을 수도 있으니 이때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혹시 이때 무언가 일을 계획하셨다면 이때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계획하셨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자자리의 3월 조언 카드 확인하겠습니다. 컵 4번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 가지 일이나 제안이 오지만 내가 마음이 별로 동하지 않는 카드입니다. 파라우스 자체가 열심히 일이 진행되기보다는 좀 지연되고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1일 전후로 태양이 힘을 얻는 양자리로 넘어가면서부터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사자자리 분들은 3월 중순까지는 조금 편하게 지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래 댓글 이벤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녀자리 분들의 경우 이번 한 달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며 연인 및 배우자와의 관계가 키워드가 되는 한 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처녀자리의 주인인 수성은 7하우스 물고기 자리에 위치합니다. 점성술에서 좋고 나쁜 여러 가지 상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게 바로 물고기 자리에 수성이 위치하는 것입니다. 수성은 물고기 자리에서 흉한 상태인 디트리와 펄 상태에 모두 처하게 됩니다. 수성은 말과 글, 지식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전달하는 행성인데 물고기는 하나의 중심이나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이 말도 저 말도 맞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너무나도 흔들리는 행성이다 보니 정확한 팩트를 제시해야 되는 수성이 가장 힘을 잃는 자리이기에 흉한 상태인 디트리와 펄 상태에 모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성은 3월 후반부까지 계속해서 역행하게 됩니다. 역행은 일이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해야 하기에 시간이 늦어지며 어떤 경우 아예 방향성을 바꾸어 다른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디트리, 펄, 역행 상태라는 3중첩의 흉한 상태로 인해 평소보다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며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경우 오류를 내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는 열심히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막상 다른 사람이 읽어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글이 쓰여져 있다던가 이런 식의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말과 글에서 혼란과 오류, 모순투성이들이 발생하기 쉬운 한 달이 될 것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것들이 7하우스에서 발생하다 보니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카톡이나 전화통화로 나누는 말과 글이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이런 것들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불화와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수성은 3월 22일부터 역행을 끝마치고 다시 순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완벽히 상황이 나아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역행이라는 흉이 하나 사라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법 상황이 호전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순행하기 위해 정지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데, 수성의 경우 새로운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연락이 끊겼던 분들과 다시 연락이 이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유의미한 사건이 있다면 3월 3일 처녀자리와 물고기 자리에서 달과 태양이 관여하는 개기월식이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월식의 전 과정을 관측할 수 있어 보름달과 함께 붉게 변하는 모습을 육안으로 안전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보기에는 되게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일식이나 월식 때에는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날짜를 앞뒤로 전후하여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태양과 달, 노드가 섞이며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것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사건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유명인들이 이때 태어나기도 하고 이때 에너지를 받아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라우닝이라는 노래를 부르신 우즈 조승연 님이 그렇죠. 이 부분은 블로그에 자세하게 적어 놓았으니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때 엄청난 큰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는 케이스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인생에 기록될 수 있는 엄청난 큰 흉사로 남을 수도 있으니 이때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혹시 이때 무언가 일을 계획하셨다면 이때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계획하셨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처녀 자리에 3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드 10번 카드가 나왔네요. 굉장한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는 카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 자리의 주인인 수성의 상태가 굉장히 메롱하기에 내가 남기는 글이나 말 등이 직장이나 연인 및 배우자에게 잘못 전달되어 불화와 오해의 씨앗을 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 나갈수록 내가 짊어져야 하는 일들이 더욱 가중되기에 사실 이럴 때는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글을 적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월 말부터 상황이 괜찮아지고 4월에는 수성이 싫어하는 물고기 자리를 넘어가니까요. 이때까지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댓글 이벤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칭자리 분들의 경우 이번 한 달은 인간관계와 연애, 결혼에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천칭자리의 주인 행성인 금성은 6하우스 물고기 자리에서 액절테이션을 얻으며 강하고 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3월 7일부로 양자리로 입궁하게 됩니다. 양자리는 금성이 좋아하지 않는 공간이기에 디트리먼트라는 흉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흉한 행성들과 각을 맺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7하우스 나의 인간관계와 연애 결혼 사안에서 발생하기에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살펴보자면 금성은 3월 7일 양자리로 입궁합니다. 언제나 행성이 별자리로 새로 들어갈 때에는 작던 크던 유의미한 사건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7하우스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아니면 연애 결혼 사안에서 유의미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부터 천칭자리 분들은 3월 달에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금성이 해왕성과 컨정션하게 됩니다. 해왕성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혼란과 기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7하우스에서 뒤틀이하며 힘을 잃고 있는 금성에게 해왕성 키워드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던가, 좋은 계약을 맺은 줄 알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완전 사기 계약이었다던가, 혹은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게 된 사람이 사이비 종교를 권유한다던가, 이런 식의 일반적이지 않은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또 토성을 만나기에 사실상 이런 사건들이 모두 융합되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토성은 현재 양자리에서 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토성은 4하우스와 5하우스의 로드로서 4하우스가 작용한다면 부모님이 나의 연애사에 태클을 건다던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토성은 나이 든 사람을 의미하기에 이런 사람과 계약을 맺거나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사람과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토성 상태가 영 좋지 않고 해왕성도 껴있는 상태이기에 혹여나 이런 식으로 사건이 흘러간다면 저는 좀 말리고 싶네요. 3월 19일 전후로는 제법 괜찮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애사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금성과 목성이 스퀘어라는 각으로 만나 조금 격렬하지만 길사의 방향으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십하우스로부터 각이 오는 것이기에 직장 상사로부터 조금 과한 업무를 내려받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거나 직장에서의 승진에 도움이 되는 식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조금 부담되더라도 한번 그 일을 맡아서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날에는 금성이 화성과 컨트라엔티션합니다. 컨트라엔티션은 좀 격하게 싸우는 물상에 가까운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이 금성은 화성을 좋아하고 화성도 금성을 좋아하는 상태에서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좋아해서 오히려 부딪히게 되고 불만을 품게 되는 조금은 귀여운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선칭 자리에 3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컵 8번 카드네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잠시 여행을 떠나는 카드입니다. 다만 컵이 어질러진 것이 아닌 제대로 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떠나는 것이기에 결국은 다시 이 지점으로 돌아올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천칭자리 분들은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상당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들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잠시 내려놓고 이 상황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천천히 다시 상황을 체크해 볼 것을 카드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금성이 좋아하는 황소 자리로 들어가니까요. 인간관계와 연애결혼 사안에서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 한 달 잘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 이벤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갈자리 분들의 경우 이번 한 달은 본인이 계획하던 것을 실행해 보기에 매우 괜찮은 한 달이 되겠습니다. 정갈자리의 주인 행성인 화성은 3월 3일 물고기 자리로 입궁합니다. 물고기 자리는 정갈자리 기준 5하우스에 해당하는데 기본적으로 5하우스는 기란하우스이며 의미 영역으로는 창조, 창작, 창업, 연애, 투자 등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우스의 의미들을 실현시키기 딱 좋은 한 달이 바로 정갈자리에 이번 3월 운세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월, 2월 동안 정갈자리의 주인 행성인 화성은 태양의 거대한 힘에 짓눌리는 상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버지나 직장 상사 등의 윗사람에게 내 의견이나 내 성과가 묵살당하고 힘을 잃는 상태였는데 3월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러한 영향력에서 점차 벗어나게 됩니다. 화성이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데 이것이 또 5하우스라는 기란하우스에 한 달 동안 위치하다 보니 화성에게는 오랜만에 마음 놓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때가 찾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9하우스에서 엑절테이션으로 아주 강력한 목성이 화성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혹시 계획한 일이 있다면 정갈자리 분들은 이번 3월 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새롭게 투자를 도전해보고 배워보기에 아주 좋으며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작사를 하거나 작곡을 하거나 이런 식의 창작 활동에도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애에 있어서도 7하우스만큼 화성이 위치한 5하우스 또한 양대 산맥으로 같이 뽑히는 하우스다 보니 새롭게 썸을 탄다거나 소개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의 연애 관계를 새롭게 시작해보기에 아주 좋은 한 달이 되겠습니다. 날짜를 특별하게 하나 찍어본다면 3월 20일에 화성은 금성과 컨트라엔티션합니다. 컨트라엔티션이라는 각 자체는 조금 격렬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특별한 경험을 하기에는 제법 괜찮은 날이 될 수 있기에 이때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유의미한 사건이 있다면 3월 3일 처녀자리와 물고기 자리에서 달과 태양이 관여하는 개기월식이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월식의 전 과정을 관측할 수 있어 보름달과 함께 붉게 변하는 모습을 육안으로 안전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보기에는 되게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일식이나 월식 때에는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날짜를 앞뒤로 전후하여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태양과 달, 노드가 섞이며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것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사건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유명인들이 이때 태어나기도 하고 이때 에너지를 받아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라우닝이라는 노래를 부르신 우즈 조승연 님이 그렇죠. 이 부분은 블로그에 자세하게 적어 놓았으니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때 엄청난 큰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는 케이스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인생에 기록될 수 있는 엄청난 큰 흉사로 남을 수도 있으니 이때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혹시 이때 무언가 일을 계획하셨다면 이때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계획하셨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정갈자리의 3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네요. 새롭게 일을 시작해보는 카드입니다. 진짜 무작위로 뽑았는데 이렇게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좀 신기하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하우스는 새롭게 무언가 일을 벌이기에 아주 좋은 하우스입니다. 기존에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망설이고만 있었던 프로젝트나 취미, 투자, 소개팅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고 꼭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 이벤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수자리 분들의 경우 이번 한 달은 지금까지 막히고 돌아가야 했던 경험들을 청산하고 새롭게 도전하며 또 돈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까지도 두드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수자리의 주인 행성인 목성은 작년 11월 중순부터 파라오스 개자리에서 역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목성은 개자리에서 엑절테이션을 하기에 내 자체의 상태는 괜찮으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마음 같은 것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으셨을 겁니다. 파라오스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느려지고 돌아가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 파라오스의 특징이고 내 마음까지도 열심히 나를 단련하며 앞으로 쭉 뻗어나가기보다는 조금 쉬어가고 싶고 한 템포 천천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파라오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수자리의 주인 행성인 목성까지 역행을 하고 있었으니 이러한 상황이 더욱 중첩되어 쉽게 사건이 흘러가는 느낌이 아니었을 겁니다. 역행은 기존에 진행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걸어왔나? 지금까지 해온 방향이 맞는 건가? 이렇게 내가 가던 길을 재검토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시간을 쓰는 그런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속도를 내기에는 조금 아쉬웠던 거죠. 하지만 목성이 3월 12일 전후로 순행하기 위해 정지하며 방향성을 다시 확실하게 잡게 됩니다. 목성은 엑절테이션으로 상태 자체는 이미 괜찮았기에 여행만 끝나면 달릴 수 있는 모든 상태가 마련된 상태였는데 드디어 기나긴 역행을 끝내며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나의 꿈을 향해 달릴 수 있게 됩니다. 파라오스는 금전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빚이나 채무, 대출, 사업, 투자 등의 키워드와 관련이 매우 깊은데 이 사안 또한 역행하고 있었으니 내 마음대로 풀리기보다는 조금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3월 12일 전후로 이러한 역행이 풀리게 되니 그래도 이러한 답답한 흐름이 앞으로 시간이 가며 천천히 다시 나아질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3월에 만나는 이벤트들도 제법 괜찮습니다. 3월 6일 목성은 태양과 트라인합니다. 태양은 자신감과 열정 그리고 공적인 권위나 사회적인 명예를 뜻합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취하기에 아주 좋은 날짜가 될 수 있으니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저라면 반드시 이때 일을 시작해 볼 것 같습니다. 3월 19일에는 목성이 금성과 스퀘어합니다. 흉각이라는 조금 부담스러운 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금성은 길성으로서 나에게 즐거운 이벤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금성이 나타내는 연애 결혼 사안이나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건들을 기획하신다면 아주 즐겁고 괜찮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수자리의 3월 조언 카드 확인하겠습니다. 스타 카드가 나왔네요. 호수와 땅에 물을 부으며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이것을 통해 내가 이룰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해보는 카드입니다. 본인 자체는 능력이 출중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사수자리 분들은 조금 답답한 상황에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3월 중순부터 역행이 풀리며 다시 목성이 본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알고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2026년 한 해를 설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댓글 이벤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소자리 분들의 경우 이번 한 달은 인간관계와 계약 그리고 연애 및 결혼 사안에서 제법 유의미한 일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염소자리의 주인 행성인 토성은 2월부로 사하우스 양자리로 진입하게 됩니다. 토성은 아주 오랫동안 사하우스 양자리에 머무를 예정이기 때문에 염소자리 분들에게 사하우스 사안은 계속해서 머릿속 한 칸을 차지하는 그런 키워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하우스는 나의 가정과 부모님, 그리고 나의 집과 내 사업장, 오피스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중심 사안으로 떠오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략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내 머릿속 한 켠을 맴돌면서 유의미한 키워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선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가장 유의미한 것이 있다면 7하우스에서 역행하며 답답하게 만들었던 목성이 3월 12일부터 순행하기 위해 정지하며 다시 자신의 방향성을 재정립한다는 것입니다. 염소자리 분들에게 7하우스는 인간관계와 계약, 그리고 연애 및 결혼 사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목성이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역행하고 있었으니 해당 사안들이 내 생각만큼 편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성이 다시 순행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막히고 답답했던 상황들이 차차 풀려나가기에 인간관계 및 연애 결혼 사안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다. 특히 3월 12일 전후로 목성은 정지하는데 항상 행성이 방향을 바꾸기 위해 정지할 때는 제법 유의미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이때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겠지요. 칠하우스 사안이니 썸을 타는 사람이 있다면 이때 진지한 만남을 기획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소개받은 좋은 사람이 있다면 저라면 이때 한번 만나볼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칠하우스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는 계약도 의미합니다. 목성이 관여하니 평소보다는 좀 더 크고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약이 되겠죠. 그러한 계약을 맺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이때 새로운 계약을 잡아본다면 아주 괜찮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타임라인을 살펴보자면 3월 5일 토성은 금성과 컨트라엔티션합니다. 금성이 의미하는 연애와 즐거움 관련 사안이 이때 발생할 수 있겠으며 3월 9일에는 아예 토성이 금성과 컨정션합니다. 그렇기에 3월 초부터 염소자리 분들에게는 연애 결혼 사안에서 괜찮은 운이 계속 들어오기에 저라면 이때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보지 않을까 싶네요. 이후 3월 17일에는 토성이 태양과 컨트라엔티션하며 3월 25일에는 토성이 태양과 컨정션합니다. 태양은 아무래도 주변을 태우는 속성이 있다 보니 토성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이때에는 큰 일을 벌이거나 어떤 무리한 사건을 벌이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염소 자리에 3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컵 나이트 카드가 나왔네요. 본인의 진심을 담아 천천히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카드입니다. 연애 결혼에서도 괜찮은 카드이며 뒤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계약을 맺기에도 매우 수월한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염소자리 분들은 이번 3월 달에 칠하우스 목성도 그렇고 금성도 그렇고 계속 인간관계와 연애결혼 사안에서 제법 괜찮은 기운들이 들어오기에 이러한 기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댓글 이벤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병자리 분들의 경우 이번 한 달은 일과 직업적인 성과, 노동 환경의 변화 및 개선 등의 사안에서 제법 유의미한 일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병자리의 주인 행성인 토성은 2월부로 삼하우스 양자리로 진입하게 됩니다. 토성은 아주 오랫동안 삼하우스 양자리에 머무를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병자리 분들에게는 형제자매나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정보기기나 이동수단 혹은 새롭게 시작하는 공부가 머릿속에 한 칸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삼하우스는 나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짧은 여행, 그리고 내 손발이 되는 장비들을 의미하는데 토성이 이곳에 2년 반 동안 머물며 여러분에게 이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책임감과 숙련도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이 삼하우스의 키워드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 장기적인 인생의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사안으로 작용할 것임을 우선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이번 3월에 가장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면 바로 6하우스에서 역행하며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목성이 3월 12일부터 순행하기 위해 정지하며 다시 방향성을 재정립한다는 것입니다. 물병자리 분들에게 6하우스는 일과 직업, 일상적인 노동, 그리고 나의 건강과 부하 직원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작년 말부터 목성이 이 하우스에서 역행하고 있었으니 직장 내에서 프로젝트가 자꾸만 지연되거나 부하 직원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아 속을 끓이는 일이 잦았을 겁니다. 혹은 몸이 예전 같지 않게 자꾸 처지고 컨디션 회복이 더뎌 고생하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목성이 다시 순행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막히고 답답했던 노동 환경과 건강 사안들이 차차 풀려나가기에 업무 효율이 올라가고 일상적인 생활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다. 특히 3월 12일 전후로 목성은 정지하는데 행성이 방향을 바꾸기 위해 멈추어서는 이 시기에는 제법 임팩트 있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거나 나를 도와줄 유능한 팀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게 되는 식의 길사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6하우스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기도 하므로 만약 이직을 준비 중이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야 하는 일이 있다면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에 옮겨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3월 5일 주인행성 토성은 금성과 컨트라엔티션을 맺습니다. 금성이 의미하는 즐거움과 원활한 소통이 이 시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3월 9일에는 아예 토성이 금성과 컨정션합니다.
이는 사마우스 사안에서 기분 좋은 소식을 듣거나 내가 배우고 싶었던 분야에서 즐거움을 찾는 등 물병자리 분들에게 제법 괜찮은 운의 흐름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다만 이후 3월 17일에는 토성이 태양과 컨트라엔티션하며 3월 25일에는 토성이 태양과 컨정션하게 됩니다. 태양은 주변을 태우는 속성이 있어 토성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특히 사마우스에서의 태양 토성 결합은 말실수로 인해 윗사람과 마찰이 생기거나 무리한 공부나 이동으로 인해 번아웃이 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 한정에서는 큰 일을 새로 벌이기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건강을 챙기며 말을 아끼는 태도를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병자리의 3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펜타클 8번 카드가 나왔네요. 한 장인이 묵묵히 자신의 결과물을 깎으며 기술을 연마하는 카드입니다. 6하우스에서 순행을 시작하는 목성의 기운과 아주 잘 어울리는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요행을 바라기보다 여러분이 맡은 분야에서 장인 정신을 발휘해 꾸준히 내공을 쌓아야 할 때입니다. 당장 큰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묵묵히 반복하는 이 과정이 결국 월 말에 여러분의 몸값을 높여주고 확실한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 3월 물병자리 분들은 성실함을 무기로 일과 건강, 2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멋진 한 달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래 댓글 이벤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의 경우 이번 한 달은 특이한 사건을 한번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상황이 매우 좋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 행성인 목성이 5하우스 개자리에 위치하며 엑절테이션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풍요로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5하우스는 즐거움과 창조, 연애, 그리고 투자와 자녀를 상징하는 기쁨의 공간으로 목성이 이곳에서 자신의 길한 기운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상태가 매우 훌륭한 목성이지만 사실 작년 11월 중순부터는 5하우스에서 역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목성이 개자리에서 엑절테이션을 하기에 여러분 자신의 잠재력이나 운의 흐름 자체는 매우 좋았으나 이상하게 상황이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5하우스에서의 역행은 창조적인 영감이 고갈되거나 공들인 연애 관계가 진전 없이 지지부진해지는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준비가 됐는데 왜 타이밍이 안 맞지? 라는 생각이 들며 한 템포 천천히 가야만 했던 것이죠. 즉 아무리 본인의 상태가 좋아도 외부적인 사건들이 쉽게 풀리는 느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역행은 기존에 진행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맞나? 이 투자 방향이 옳은가? 라며 스스로를 재검토하고 확인하는데 시간을 쓰는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화력은 좋은데 엔진이 뒤로 돌고 있었으니 속도를 내기에는 아쉬움이 컸던 거죠. 하지만 목성이 3월 12일 전후로 순행하기 위해 정지하며 방향성을 다시 확실하게 잡게 됩니다. 목성은 이미 엑절테이션으로 달릴 준비가 완벽히 끝난 상태였기에 역행이라는 족쇄만 풀리면 그 에너지는 폭발적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드디어 기나긴 재정비를 마치고 나의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마련된 셈입니다. 5하우스는 투자와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3월 12일 전후를 기점으로 정체되었던 기운이 풀리며 점차 상황이 호전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도 썸만 타던 관계가 확실한 연인으로 발전하거나 자녀 문제로 고민하던 분들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유의미한 사건이 있다면 3월 3일 처녀자리와 물고기 자리에서 달과 태양이 관여하는 개기월식이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월식의 전 과정을 관측할 수 있어 보름달과 함께 붉게 변하는 모습을 육안으로 안전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보기에는 되게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일식이나 월식 때에는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날짜를 앞뒤로 전후하여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태양과 달, 노드가 섞이며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것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사건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유명인들이 이때 태어나기도 하고 이때 에너지를 받아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라우닝이라는 노래를 부르신 우즈 조승연 님이 그렇죠. 이 부분은 블로그에 자세하게 적어놓았으니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때 엄청난 큰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는 케이스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인생에 기록될 수 있는 엄청난 큰 흉사로 남을 수도 있으니 이때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혹시 이때 무언가 일을 계획하셨다면 이때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계획하셨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물고기 자리 분들의 경우 이러한 사건이 1, 7축이라는 나와 밀접한 공간에서 발생하다 보니
조금 더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에 이때는 조금 더 조심하는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고기 자리에 3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컵 9번 카드가 나왔네요. 9개의 컵을 뒤에 두고 만족스럽게 웃으며 앉아있는 남자의 카드입니다. 오하우스 목성 순행의 기운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길한 카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음속으로만 바라던 소망이 현실로 나타날 준비가 되었으니 조바심을 버리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댓글 이벤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2026년 3월 별자리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타로카드 댓글 이벤트는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고정 댓글 꼭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별자리 운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별자리 운세나 점성술 관련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관련 내용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3월달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헤이즈였습니다.